자, 4번 문제는 복지국가 위기 이후에 재편기를 맞죠. 복지국가 재편기와 관련해서 제솝이 제시한 슌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가 있습니다. 슌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 슌페터라는 학자의 어떤 그 동료들,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이념을 강조했던 건데요. 슌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 자, 워크페어를 쓰면은 이렇게 되죠. 자,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근로연계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여러분 1번 국민국가의 강화라고 나오는데요. 국민국가의 강화는 일종의 민족국가입니다. 그래서 국민국가의 강화는 팽창기, 복지국가의 팽창기와 관련성이 있다. 복지국가의 팽창기는 아시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오일쇼크 터지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45년부터서 70년대 초반까지를 되게 이제 팽창기라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국민국가가 복지가 확대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노동자 계층이 정치 세력화되어서 보수 정권이 아닌 진보 정권이 들어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국민국가가 더욱더 강화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반대로 하면 위기기 때는 팽창기 반대잖아요. 국민국가가 약화됩니다. 위기기 때는 국민국가가 약화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알아놓으면 좋겠죠. 자, 이제 나머지는 슌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 이거 재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재편기 때 강조했던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죠. 신보수주의 영향으로 국가 개입은 축소하죠. 워크페어 자체가 신보수주의와 연관성이 있고요. 복지국가의 축소예요. 국가 개입의 축소라고요.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 이거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죠. 품종은 많지만 많이 찍어내지 않고 소량 생산한다. 이거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죠? 기술 중심의 사회입니다. 자, 기술 중심의 사회가 바로 이 복지국가 재편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국민국가의 강화는 팽창기, 국민국가의 약화는 위기기, 이렇게 정리하시고 나머지 빨간색 쓴 것까지 해서 모두 다 슌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됐고 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에서 다음 연결이 옳은 것은입니다. 구제도감, 자, 이재민에게 쌀, 잡곡, 소금, 간장, 우류 등 각종 물품과, 여기가 중요하네요. 의료나 주택 등의 급여를 제공했답니다. 의료나 주택이 들어간 것은 뭐죠? 네, 수완진료 진대지제 또는 수완진료 진대제라고 하죠. 자, 이 지자는 갈지자를 쓰는 거죠. 진대지제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상평창 개경 서경 12조와 행정중심지에 설치한 것,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 생활필수품의 물가 조절 기능만을 아니죠. 물가 조절도 했고요. 물가 조절 기능도 했고, 그 다음에 구빈 기능도 했습니다. 구빈 기능도 했던 것이 바로 상평창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창입니다. 각 주와 군에 두어서 평상시에 공물을 쌓아두었다가 흉년, 전쟁, 질병, 비상시에 대비한 공공기관이라 했네요. 이거는 아시죠? 의창입니다. 의창. 자, 사창은 민영의창 제도예요. 이거는 민영의 민영,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영의창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 질문 틀렸고요. 의창, 공물, 면표, 의류, 시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시겸 등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경우 빈민을 구제했다. 아, 구제기관이죠. 그럼 이거는 구제도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구제도감은 고려시대 임시구빈기관입니다. 그래서 곡물 저장, 면포 저장, 의류 저장, 식염, 소금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경우 빈민을 구제했던 게 구제도감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 틀렸습니다. 그랬죠? 자, 동서대비원입니다. 환자 치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민구제가 있습니다. 위주로 고아, 노인, 환과 고독 등도 수용하여 진료하는 기관이 동서대비원인데요. 동서대비원은 오늘날의 병원에다가 빈민구제를 하니까 복지시설의 기능이 있는 거죠. 병원과 복지시설의 기능이 있는 것이 뭐라고요? 동서대비원이다. 동서대비원이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5번 지문이 맞습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5번 문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시험에 잘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5가지를 세팅했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자, 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윌리엄 스킬루버의 사회복지 분야의 한계를 짚기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 배우셨죠? 네, 공사소통비, 암기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공사소통비가 바로 암기법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1번 사회복지 주체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공식성과 조직체에 의해야 된다. 2번 지속적 체계적으로 그들이 원조하는 사회적인 책임이 후원이 따라야 한다. 세 번째는 목적상 이윤을 배제하는 비영리이어야 한다. 인간의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다양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통합적 관점. 인간의 생존, 인간이 생존을 위해 영위할 수 있는 생산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직접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공식성, 그 다음에 사회적인 책임, 이게 생산적 욕구가 아니라 소비적 욕구로 가야 되는 거죠. 소비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통합적 관점 비영리입니다. 통합적 관점 비영리, 사회적 책임, 공식성.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6번 문제는 윌리엄 스킬루버가 사회복지 분야를 자녀와 제도로 나누는 구분 기준이었어요. 그 구분 기준 5가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암기하는 방법으로 터치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자,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험에 소득 재분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소자가 들어있지만 이 소는 소비적 욕구예요. 따라서 소득 재분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도 높아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들어갑니다. 6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최근 복지국가의 변화입니다. 최근 복지국가의 변화로 옳은 것은입니다. 복지 공급 주체 많아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복지다원주의라고 하죠. 지금은 복지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지방정부 역할이 축소됐나요? 아니죠. 확대되고 있죠. 지역사회 보장계획이나 이런 거 보면 지방정부, 지방분권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권리와 의무 이런 거 조화를 강조하고 있죠. 권리만이 아니고 의무만이 아니고 이 2가지가 조화롭게 균형감 있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조하고 있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네,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 개발 사업입니다. 고용안정이라든지 직업능력 개발 사업,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바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되고요. 자,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입니다.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바로 실업급여 사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실업급여 사업이 바로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와 다가 맞는 내용이죠. 답은 2번, 옳은 것 찾기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